오늘은 이 회계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. 회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 회계와 관련돼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주요 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회계. 이 회계가 뭔가요? 이 회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접하는 책의 이름이 보통 회계 원리죠. 이 회계 원리에 나온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해서 끝까지 한 달 동안 많은 강의는 아니겠지만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회계란 건요,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. 저도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 이 단어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.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때 이걸 처음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?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?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누군가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같아요. 그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냐면요.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면 어떤 재산이나 그 재산의 변화를 기록하고 그걸 정보화해서 유용한 정보를 누군가한테 제공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뭘 채택하고 있냐면 재무제표예요. 그러니까 회계라는 건 이 재무제표라는 이 툴을 통해서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기록하고 그리고 정보화해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궁금해할 때 쓰는 말이죠. 도대체 재산이 얼마냐? 도대체 얼마나 벌어? 아니면 연봉이 얼마야? 라는 걸 궁금해 하잖아요. 얼마나 버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변할지를 예상할 수 있겠죠. 결국 가장 중요한 중심, 축인 재산이 얼마인지, 얼마나 버는지를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게 회계라는 거죠. 제가 뭐라 그랬죠? 이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. 어떤 정보죠? 재산과 재산의 변화에 관한 정보예요. 그러면 그 재산과 재산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 중에 어떤 걸로 제공할까요? 이 말 그대로 재무, 우리가 흔히 쓰는 재무팀이라고도 하죠. 재무적인 문제점, 뭐 그럴 때 그 재무의 제표예요. 많은 표들이에요. 그 표 중에 중요한 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재무상태표고 하나가 포괄 손익계산서예요. 그냥 손익계산서라고도 하죠. 이때 제가 뭐라 그랬죠? 회계란 건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랬죠. 이게 일반적으로 재산을 보여주는 표고 이게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예요. 여기서 마찬가지죠. 어떤 특정 시점의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보여줄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있어? 누구 벤츠 타고 다녀? 그러면 이게 궁금하잖아요. 누군가의 재산이 궁금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. 재산이 얼마나 있어?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. 근데 쟤는 벤츠가 있대요, 차량이.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죠.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? 다 자기 돈으로 샀나? 이 벤츠는 분명 제 거예요. 자동차 등록증도 있어요. 그럼 제 거죠. 근데 제 재산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제가 저 차를 진짜 지 돈 주고 다 샀나? 아니면 누군가한테 좀 돈을 빌려서 샀나? 자동차 회사에서 좀 빌렸나? 은행에서 조금 빌렸나? 이런 거를 궁금해 한다는 거죠. 누군가가 궁금해하는 재산의 정보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런 약속인 거죠. 어떻게 보여주죠? 재무상태표라는 이 표를 통해서 이걸 대차대조표라고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차대조표나 재무상태표는 특정한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.
지금 얘가 나한테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줬죠. 내일이면 이 차를 팔 수 있잖아요. 그럼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지겠죠? 그쵸?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재산이 있는지, 얼마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, 분명 얘 차는 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, 그걸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, 자산임은 분명한데 누군가한테 빌린 돈은 없으려나? 라는 게 부채라는 거고, 그럼 진짜 제 돈은 얼마 들어갔나?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자본이라는 거예요. 결국 얘 재산이 얼마 있니? 라는 질문을 답하는 거예요. 크게 보면 얘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, 이 돈은 누구한테 빌렸나? 아니면 다 자기 돈인가?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. 그리고 누군가의 재산이나 재산의 변화를 궁금해할 때 또 물어보는 게 있죠. 얼마나 벌어? 너 얼마나 버니? 1,000만 원 번다고 할게요.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? 너 얼마나 벌어? 1,000만 원. 아, 좀 힘들겠다. 1년 동안 1,000만 원 벌면 힘들겠죠? 근데 한 달에 1,000만 원 벌면? 하루에 1,000만 원 벌면? 이렇게 얼마를 벌어라는 질문할 때 중요한 게 기간이에요. 얼마 동안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특정 기간의 재산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, 그게 손익계산서인데,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.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당연히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. 이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.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,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유용한 정보로서 제공하려고 하려면 이런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런 정보를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담는다는 거죠.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이 재무상태표,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재무상태표가 있는데, 그거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재산 상태를 구분해내는,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그 표가 재무상태표인 거고, 그리고 얼마나 버는지 어떤 특정 기간 동안, 그게 손익계산서라는 거예요.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는 거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. 회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회계가 뭔지, 회계의 가장 중요한 표들 2개는 뭔지, 재산, 재산의 변화, 재산은 재무상태표로, 재산의 변화는 손익계산서로 나타낸다. 이 부분만 확실하게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